안녕하세요.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인테그레이티드 사이언스를 가르치고 있는 메리 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외에 또 되게 핫했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SAT Subject Test 폐지였습니다. 네, SAT Subject Test가 폐지가 되면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또 접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신 점수가 너무나도 중요해졌다. 또는 이제 AP 시험 점수가 너무나도 중요해졌다. 아니면은 뭐 SAT나 ACT 사이언스, ACT나 또 SAT 점수가 너무나도 중요해졌다. 뭐 이런 이제 소식들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학년인 아이들을 이제 두시고 계신 자녀들을 두시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봐야 되는 AP 시험이나 뭐 IB나 내신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메이커스에서 인테그레이티드 사이언스 수업을 이제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티드 사이언스에서는 이제 가장 과학에서 중요한 그 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물리랑 화학이랑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수업 일정과 과목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일정은요, 총 2개 코스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학생들 중에서도 저는 빨리 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저는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 2개 코스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코스는 6월 14일부터 6월 26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수업을 하게 되고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총 12회 수업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과목별로는 4회씩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는 이제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화목토 오전 10시부터 12시 그래서 2시간 동안 총 18회 수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각 과목당 이제 배치되어 있는 수업 횟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6회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인테그레이티드 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도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 여름 방학 때 또 이게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서브젝트 테스트가 폐지가 되면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제가 이제 AP에 관한 거의 모든 과학 과목들을 이제 가르쳐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뭐 자료들도 다 가지고 있고 또 IB도 가르친 경험이 있고 ACT 사이언스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나만큼 인테그레이티드 사이언스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 너무 자기 자랑인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재들을 찾다가 AP에도 도움이 되고 IB에도 도움이 되고 ACT 사이언스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교재가 어디 없나? 막 찾다가 이 교재는 또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고 저 교재는 또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고 하다가 괜찮은 이제 교재를 제가 우연히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건 저학년을 사실 위한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워해야 되고 그리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너무나도 그림으로 잘 또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교재가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이번 여름방학 때 이제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자, 그러면은 각 과목마다 어떤 토픽들을 다루게 될 건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이 토픽들은 사실 수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약간씩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 학생들 중에서, 뭐, 똑똑하고 멍청한 거를 떠나서 정말
빠르게 흡수하고 또는 느리게 흡수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빠르게 사실 흡수한다고 해서 똑똑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걸 또 빠르게 까먹는 학생일 수도 있고, 느리게 흡수를 한다고 해서 또 멍청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느리게 흡수를 하고 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딱 이해하면은 완전히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르다, 느리다, 학습이 뭐 빠르다, 느리다 해서 그 학생들이 뭐 똑똑하다, 멍청하다 사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 학생들의 성향이 이제 학생들마다 성향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을 때 참 신기하게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각각의 학생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만약에 좀 느린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 속도에 맞춰서 하되 이제 만약에 혹시나 빠른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너무 지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제 보충 자료들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제공을 해서 다 같이 이제 재미있게 흥미롭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할 건데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그 토픽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에는 The Basic Unit of Life, the Cell, Genetics, Evolution of Life, Diversity of Life on Earth. 이렇게 이제 4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렇게 4가지의 토픽을 다루게 될 예정이고요. 이제 6회를 듣는 학생들은 두 번째 코스죠. Ecology랑 Genetics를 조금 더 advanced 한 Genetics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Atoms and the Periodic Table, the Atomic Nucleus and Radioactivity, Investigating Matter, Chemical Bonds and Mixtures 이렇게 4가지 토픽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Chemical Reactions와 Organic Compounds 네,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그 어려운 부분을 배우기 전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실제로 접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물리 부분에서는 이제 describing motion, Newton's laws of motion, momentum and energy, gravity 추가적으로 heat랑 electricity and magnetism 이렇게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 4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저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이제 간략하게 4개의 포인트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define main terms. 그러니까 중요한 그런 과학적인 용어들을 학생들이 제대로 그 definition을 그 제대로 된 그 definition을 뜻을 의미를 자기네들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는 데까지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액티비티는 뭐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일 수도 있고 뭐 누구랑 같이 그룹을 짜가지고 하는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가서 스스로 해와야 되는 활동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동영상 클립을 봐야 되는 그런 활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학생들이 이제 교재를 보면은 한 페이지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과학적 용어가 막 많게는 5개씩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들만 사실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도 정말 많은 부분을 이미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이 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explain important or confusing concept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important는 이제 내신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AP 시험이나 IB나 ACT 사이언스나 이런 시험들에서도 또 자주 나오는 그런 컨셉들을 제가 important concept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컨셉. 그래서 너무 헷갈리고 너무 어려서 과학 재미없어.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컨셉들을 이제 제가 쉽고 또 흥미롭게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이 정말 과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고 이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 두 번째 부분 목표고요. 그래서 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provide insights. 그래서 정말 그냥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이 과학이라는 사실 이 과목이
이해를 하는 만큼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줄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다 통찰력까지 이제 생겨서 이런저런 컨셉들, 심지어 이 과목, 그러니까 뭐 바이오랑 케미스트리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 케미스트리와 피직스 사이에 있는 연결고리, 이런 연결고리들의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과학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정말 과학 너무 재밌다. 이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네. 그리고 실생활에서 과학이 부분 다 숨겨져 있다라는 거. 그런 통찰력을 또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그냥 재밌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정말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문제들을 또 풀게끔 하고, 그리고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접하게끔 하는 그런 숙제들. 그래서 충분한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숙제들을 또 내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사용을 하는 게 이 구글 드라이브라는 건데요. 그래서 폴더 안에 이제 학생들의 숙제가 게재가 되어 있을 거고, 또 학생들이 혹시나 이제 교재가 이제 흑백으로 나간다면은 학생들이 이제 컬러풀하게 볼 수 있도록 이제 교재도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VOD. 네, 그래서 그 수업을 녹화를 해서 그 녹화본을 올려가지고 학생들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났는데요. 이번 여름방학 때 또 많은 저학년 학생들과 또 재미있게 여러 과학 분야들을 같이 이제 가르쳐주고 같이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학생들도 과학이 얼마나 재미있는 과목인지 또 깨달을 수 있고, 앞으로 더 어려운 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 충분한 아주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서 어려운 걸 배우더라도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과학이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번 여름방학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